우리나라 여성의 한 60, 70%가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 번 이야기해도 사실 좀 감이 안 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민감성 피부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체크해보니까 나 민감성 피부인 것 같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피알람 유튜브를 봐야지. 피알람 유튜브가 참 잘 돼 있지. 정답이 잘 있지.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면 저랑 진실의 방으로 가셔야 됩니다. 진실의 방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부스 피알람 김홍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민감성 피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 번 이야기해도 사실 좀 감이 안 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감성 피부라고 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어떤 특정 질병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런 것들이 분류가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증상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바로 센시티브 스킨 신드롬, 민감성 피부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피부에 반응을 일으킬 만한 자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unpleasant라고 하거든요. 불편한 그런 피부 증상, 가렵다거나 따갑다거나 찌르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화끈거리는 느낌, 이런 불편한 증상들을 유발하는데, 이거는 병이랑 상관없고 피부의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홍조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전신에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주로 얼굴에 좀 더 많이 포커싱을 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감성 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무려 우리나라 여성의 한 60, 70%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렵거나 따갑거나 화끈거리고 붉어진다, 이런 느낌에 있는 이런 피부 증상이 이런 피부 질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겠죠. 만약에 이게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열심히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피부 질환이 아예 없는 경우, 그리고 만약에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방금 말한 이 증상이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경우, 그 나머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민감성 피부라고 보통 분류가 되죠. 바우만 피부 타입에,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바우만 피부 타입에 대한 민감성 피부를 분류를 할 때 보면 주사, 여드름, 그 다음에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피부에 특별한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증상만 있는 경우, 뭐 지루 피부염, 이렇게 따로 추가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그런 분류조차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질환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런 증상에 대한 부분들의 설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 또 지나고 보니까 아까 이런 증상, 질환과 상관이 없는 부분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리스트가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조금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피부 예민하다고 생각하세요? 1번, 피부가 예민하다고 생각하세요? 2번, 여러분들의 피부가 자극에 쉽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아까 민감성 피부의 정의 중에 하나가 피부에 반응할 정도의 자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세 번째는 가려움증, 따가움증, 화끈거리는 것, 찌르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실질적으로 피부 증상이 붉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생기는지. 그 세 번째요. 네 번째는 얼굴의 피부가 몸의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다고 느끼시는지. 다섯 번째는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세안도구 여러 가지를 썼을 때 실질적으로 피부가 빠르게 반응하는지. 그 다음에 화장품을 사용하고 난 뒤에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난 적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화장품이나 세안용품을 사용하고 난 뒤에 우리가 피부가 되게 좋지 않은 좀 부작용 같은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피부가 특히 추위에 민감한지, 더위에 민감한지, 그 다음 바람, 이런 자극에 민감한지, 또는 우리가 햇빛 노출, 햇빛에 나갔을 때 이런 자극이 훨씬 더 심해지는지, 오늘 미세먼지가 되게 많은데 나가면 피부가 확 뒤집어지시는 분들 있죠? 자, 이런 것들에 각각에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의 리스트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2개 이상, 두 번째 군에서는 3개, 세 번째 군에서는 3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 이 3개 중에 하나만 적용이 돼도 민감성 피부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도를 보고 내가 어디에 주로 반응하는 건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라면 민감성 피부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방법은 병원에 안 가본 사람들이 내가 민감성 피부인지 알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뭐 트러블이 자주 날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화장품, 그다음 외부의 반응 정도만 체크만 좀 해봐도 내가 어느 정도 민감도를 가지고 있구나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나 너무 자주 생기는 것 같아. 내가 관리를 잘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가까운 병원 가보셔야죠. 피부과 전문의 병원 가셔서 내 피부 상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제가 직접 내 피부 상태에 대한 우리가 솔루션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죠. 때로는 보니까 당신은 주사 피부가 있어요. 아니면 주사 피부랑 여드름이 섞여 있는 거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좀 아토피기가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하기는 참 어렵지만 어느 정도 그런 군에 좀 포함돼서 피부가 민감해요. 뭐 등등등 다양한 답들을 줄 수 있죠. 그냥 이렇게 체크해보니까 나 민감성 피부인 것 같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튜브를 봐야죠. 그렇지. 피알람 유튜브를 봐야지. 피알람 유튜브가 참 잘 돼 있지. 정답이 잘 있지. 그래요. 여러분들 뭐 제가 이렇게 외모가 되게 순수하고 좀 착하게 생겼지만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봐야겠죠. 아니면 저랑 진실의 방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클렌징이죠. 민감성 피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피부가 건강한 분들한테는 좀 더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클렌징 몇 분? 1분입니다. 무조건 1분 안에 끝내셔라. 그리고 메이크업을 한다고 하면 3분. 이거는 만약 건강하신 분들은 좀 길게 하셔도 돼요. 근데 피부가 민감하면 최대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클렌징을 타임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순한 클렌저라도 클렌징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부 장벽의 손상이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민감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두 가지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클렌징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약산성 클렌저죠. 자, 이 약산성 클렌저, 요즘은 대부분 다 약산성 클렌저로 잘 나오니까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민감성 피부에 쓰면 안 되는 성분 4가지를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라우레게시드, 미리스티게시드, 팔미티게시드, 스테아리게시드. 이 4가지 계면활성제가 상당히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계면활성제고 이온 계면활성제로서 물에 들어갔을 때 강한 계면활성제로 작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뽀득뽀득하게 시키는 장점은 있지만 민감성 피부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쓴다고 하면 이걸 딥 클렌징용으로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만 쓰셔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화장품에 쓸 때 화장품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죠. 토너, 로션, 크림, 오일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기능성 제품 레티놀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을 분명히 우리가 쓰게 된단 말이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보습이나 무엇 다 좋다 이거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 제품의 개수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바로 스킵 케어라고 하는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에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전체 각 제품마다 가지고 있는 화장품의 성분 함량이 되게 다양하게 많죠. 그러니까 전 성분이 막 30개, 50개 막 이렇게 되면 내가 4개만 써도요. 중복되는 걸 뺀다고 치더라도 한 150개, 200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그만큼의 노출 빈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그런 성분들로 인해서 생기는 자극,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총 성분의 합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션과 크림을 썼는데 너무 건조하면 거기에 추가로 오일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지성이야. 근데 그냥 크림 하나만 쓰니까 괜찮아. 그럼 굳이 크림 하나만 쓰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건조해. 저도 좀 당기는 게 있어. 그럼 세럼 단계에서 로션, 세럼 로션 또는 세럼 크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들을 이용해서 전체 제품들을 줄여보고도 내 얼굴에 보습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품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바로 제가 항상 늘 이야기하는 꼭 빼야 되는 성분 향유. 향료, 프레그런스라고 하는 향료가 직접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을 쓰는 게 좋은 이유가 향료가 엄청나게 많이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다. 그런데 향료라고 적혀 있지 않은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나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 성분을 대표적인 성분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리모넨, 리날룰, 시트로넬론, 제라니올 이런 성분들이죠. 제가 리스트 쭉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챙겨서 딱 보십시오. 이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니까 반드시 이 성분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더 쉬운 건 뭔지 아세요? 화장품 썼는데 향 냄새 나면 일단 그거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간단합니다. 때로는 어떤 추출물이라는 이름에서 화장품 향이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엄청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그것조차도 쓰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 각질 너무 많이 생기는데 하고 물리적으로 각질하는 경우, 우리 특히 고마주나 이런 것들은 때처럼 밀리는 이런 것들도 되게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고요. 아하나 바하, 그러니까 락틱 애시드, 글라이콜릭 애시드, 살리실릭 애시드 같은 이런 각질 제거 성분들의 함량이 높은 제품들이 있죠. 5% 이상, 뭐 이렇게 되게 높은 제품은 그 자체가 되게 따갑거나 자극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사용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각질이 생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함량이 낮거나 아니면 전 성분표에서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라고 하고요. 되게 효과가 좋을 것 같지만 이런 민감성 피부에서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비타민C는 제품은 참 우리가 당연히 항산화제 효과로 되게 좋지만 효능을 제대로 보이려면 pH가 3 정도 상당히 낮단 말이죠. 그럼 그게 강산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피부의 자극도가 엄청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에서 주관적인 거 말고 객관적으로 좀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스팅잉 테스트라고 해서 그 어떤 제품을 톡 떠들었을 때 자극도가 엄청 심한지 안 심한지를 비교하는 건데요. pH가 상당히 낮은 그런 제품들은 되게 분자량이 작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되게 따가운 증상들을 되게 심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나 주름 예방하고 싶어. 레티놀 사용을 했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사용을 했는데 계속해서 뒤집어져 더 붉어져 문제가 생긴다면 사용하지 않으셔야겠죠. 이거는 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으니까요. 내가 정말 써보고 싶다고 한다면 상당히 적은 용량부터 차근차근 익숙해질 때까지 증량시켜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절대 욕심부려서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 민감하거나 계속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되게 자극이 심한 분들은 이렇게 꼭 해보시고, 자, 이렇게도 불구하고 나중에 피부가 계속 문제가 생긴다, 뭔가 되게 같은 자극이 생긴다, 문제가 생기거나 한다면 다음에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치료에 대한 부분들, 관리에 대한 부분들, 스킨케어를 넘어서는 범위는 병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